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하나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그때가 좋았을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역사상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참 많습니다. 네. 예, 그렇죠. 누구 있습니까, 역사상?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뭐 유방과 항우. 예,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유방과 한우가 아니고 항우입니다. 예, 진짜 한우 고기가 먹고 싶어지죠. 예, 라이벌이었죠. 아하. 예. 우리나라로 오면은 고대 시대에는 견훤과 왕관은 분명히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후백제의 견훤 그리고 후고구려를 이었던 그런 왕관. 옛날 이름들은 참 진짜 소설 같은 이름들이었어요. 예? 무슨 소설 같은 이름. 소설 같은 이름. 두 글자이기도 하고 마치 중국풍이 배어 있는. 그렇고 따지면은 두 자로 본다면은 조조와 그리고 유비. 그러네. 또 손건, 손씨 집안도 있었고요. 네, 손씨 집안. 예. 남진과 나훈아 현대로 보면. 네. 그리고 라이벌은 아니지만 콤비를 이루어서 훌륭하게,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남철 남성남 콤비. 예. 남성남 선생이 최근에 돌아가셨죠. 하여튼, 그리고 비틀즈, 롤링스톤즈. 이들은 서로 친한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예. 팬들이 봤을 때 음악적인 라이벌 구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누가 진정한 테리우스인가? 아, 네네. 신성우와 이덕진? 예, 이덕진.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호사가들의 그런 적어도 있습니다만, 탓도 있습니다만, 같은 팀 내에서도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은 확실하게 콤비기도 하지만 라이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발음이 너무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지금 역사상 가장 섹시한 남자 가수 이름 말씀하셨거든요. 예?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 존 레논. 그렇죠. 네, 존 레논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레논.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같은 팀이지만 서로를 의식하면서 좀 더 훌륭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쟁. 그런 거 보면 경쟁이 발전을 이루는 좋은 모멘텀. 네. 동기부여가 되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정치계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해방 이후에 뭐니 해도 라이벌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70년대 박정희의 라이벌은 분명히 김대중이었습니다. 네. 확실하죠. 네. 하지만 야권의 라이벌이라고 한다면은 김대중과 YS와 IS와 DJ. IS와 DJ예요. 네. 진짜 반세기를 같이 해온 동지네요. 네, 그죠? 지난주에 YS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 좀 남은 얘기가 좀 있죠. 예.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연배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참 소설같이 그렇게 한 사람은 호남을 대변하고 네. 본의 아니겠는지 본인진 섞여 있을 걸로 봅니다만 한 분은 영남을 대변했던. 네.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87년도에는 한번 고배를 마셨지만 그 다음에 92년도에 YS 먼저 97년도에 DJ가 예, 결국에는 둘 다 대권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이좋게 한 번씩 나눠 먹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정말 치열했잖아요. 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기는 나눠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인기와 권력은. 근데 인기 나눠 가져도 되지 않나요? 네. 누구죠? SES와 핑클이 그래도 잘 나눠 가져서 둘 다 몸값 비싸게 아이돌 1세대 그룹으로 잘 인기리에
살았던 것 같고. 파이가 크기 때문에. 네, 워낙 크니까. 아니면은 둘이 이렇게 두 팀이 경쟁 구도를 가면서 파이가 커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사실. 네. 하지만 87년 때는 그때 단일화를 했어야 된다. 예.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30% 지지율을 가지고도 득표를 가지고도 노태우가 대통령을 할 수 있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 애 태우고 솔 태우고 풀 태우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애만 태우지 말고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믿어주세요. 네. 이게 참 나긋나긋하게 얘기했던 분이 대통령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보수대연합을 이뤄서 거기서 온갖 견제를 뚫고서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돼서 그야말로 DJ와 왕년의 동지와 대회전을 그야말로 치러서 대통령이 되고야 맙니다. 예, 92년 겨울이죠. 그때. 그렇죠.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거의 70%는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잠깐 할 때도 사실은 YS의 그 개혁 정책이 막 이제 시작될 때, 네. 그때 당시 분위기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좋기는. 네네.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탄생도 했고, 예. 뭐 하나의 척결이나 금융실명제나 이런 공직자 재산 공개 같은 혁신적인 조치들을 취했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인기 되게 높았어요. 당시에 뭐 90% 넘은 네. 정도의 인기도가 있었고 예. 또 한 가지 국정지표 중에 하나가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엄청나게 그 세계화라는 네. 국정지표를 세워서 네. 영어 공용화를 한 해 만에 발음을 세게 하라이 세게하 세게하 세계화 우리 말로도 SEGE 이렇게 해가면서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초반에. 김영삼은 제 학창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김영삼의 지지율을. 왜냐하면 제가 들어갈 땐 그 과 수소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거의 꼴찌로 졸업했거든요. 진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가 우스운 성적으로 나왔군요. 네, YS야말로 취임 초반에 지지율이 90% 넘겼는데 우수한 지지도를 받았다가 나중에 퇴임할 때는 9% 나왔나요? 우수수 떨어졌군요. 네. 아이고 이런. 그 IMF 수로 들어갔다가 가로 나온. 네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저의 그 학점만큼이나 참 우습네요. 왜 웃어요? 난 지금 우수하잖아요. 요즘 가을이 한창이라 이 추남. 네. 우수에 젖은 이 참 그런 가을의 만끽. 낙엽이 우수수. 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가. 사실은 그 지지율 폭락하는데 후반부에 IMF가 오지 않았을 때도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아들 문제였죠. 아유.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유명한 김현철 씨 아닙니까? 네. 워낙 김현철이라는 이름을 치면 아마 그 달의 몰락으로 유명한 네. 이소라 씨와의 그대 안의 블루로 원래 몇 가지 그 레전더리송으로 네네. 전해주고 있는 그 가수 김현철 씨. 네. 연배 비슷하시지? 아닙니다. 예. 60년대 생이죠, 아무튼. 지금 뭐, 검색 엔진에 김현철을 치니까, 인물 정보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게 가수 김현철이에요. 야, 역시 가수가 더 세네. 그리고는 바로 나이로 10년 위인, 김현철. 내 아들 현철이가 소통령이라 카이. 확실히 해라. 단디해라. 그리고 옆에는 바로 노정열 씨 친구인 김현철. 전국에 나보다 1분 대수 김현철입니다. 네. 김현철입니다. 저는 그 컨셉인 줄 알았어요. 현철이 씨가 네. 제 MBC 7기 공채경면 동기거든요. 예. 저쪽 복도에서부터 PD들 딱 하면 우리는 그냥 김 PD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저쪽부터 김 PD님 안녕하세요 이래서 저 컨셉인 줄 알았더니 진짜 더듬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떻게 개그맨이 돼요? 그게 웃기잖아요. 네. 우리의 3대 김현철, 개그맨 김현철, 가수 김현철, YS의 차남 소통령 김현철. 고려대학교 출신이고요. 예. 선배시네요. 고려대학교 출신이고. 그 학교 선배들이 참, 이명박 대통령도 계시고, 김현철, 여의도 연구 부소장? 여의도 연구소요? 예, 있었죠. 예, 뭐 있었고. 예. 삼남이었어요. 차남도 아니고, 차남이었나? 차남이었습니다. 예, 차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소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원래 소통이란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뜻인데 네. 영자가 붙어버리니까 네. 중통령은 안 돼서 다행이야 그나마. 에이. 더 절단났을지도 몰라. 소통령. 대통령이 아닌 소통령. 잠깐만 리틀 프레지던트 내 아들 헨체리가.
그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소통용으로서 어떤 일을 했길래? 본인은 사실은 뭐 예. 국정을 농단한 것도 아니고 네. 박사학위가 있죠. 있습니까? 예. 그 뭐 연구하는 어떤 그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일을 도왔을 뿐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터진 거는 한보 비리 사건이 97년 5월에 터지잖아요. 아, 예.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네.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은 전씨 집안에 좀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었죠. 그때.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꽤 오래 했었습니다. 오래 했고요. 예.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야, 내 아들 hen체가 그래도 박사다. 김 박사.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South California. 그리고 며칠 전에는 YS 차남 김현철, 김무성에게 대권은 꿈도 꾸지 마라이라고 예, 지난 4일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끔 왜 쓴소리 아닌 쓴소리 툭 던질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의 과거를 되리켜 보면 아버지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하기에 남았어야 되는데 뭐 다음 시간에 또 DJ 얘기를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아무튼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건 분명했던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김현철 게이트로 사건이 비화되기도 했고 징역 2년에 벌금 10억 5천만 원을 선고받는. 사실 해먹은 거에 비하면 사실 조족지혈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그 후에 아버지의 고향인 거제에서 출마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번번이 좌절되고 그러나 지난 가끔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권당 대표는 야당 대표와는 다르게 현재 권력과 상대해야 하는데 과거 YS는 당시 대통령에게 굳건히 맞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해냈다. 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일면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대권은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쓴 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는 왜 그렇게 점점점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풍도의 문제점은 전 치명적인 도덕적인 결함 내지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은퇴를 당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갔다 왔으면 정치적 탄압이 아닌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거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었으면 다시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중해야 되는데 자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정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풍토가 됐다는 거예요. 서청원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대표적이죠. 아, 그렇군요. 예, 분명히 불법이었고 이런데 나중에 그 예외 규정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당을 위한 공적 자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구명을 해서 살려줘서 오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하죠. 그렇군요. 원래는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도 굉장히 문구로만 보면 굉장히 개혁적인 범법자들은 공천이나 이런데 제외한 규정이 굉장히 살벌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외가 커지던 게 이제 서청원 의원으로 다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도에 중진이 아니라 원로들이 나섰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대철, 네, 박지원, 또 서청원, 심지어 강신성일까지 언급을 하는데 이분들의 진짜 원로들이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분들의 전과 기록을 다 합치면은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별들의 전쟁입니다. 예, 이미 도덕성 그리고 사법 처리 대상까지도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은 건 물론이고 사법 처리까지 받았었던 그런 구태의 그런 전형들일 텐데 그런 걸로 보면은. 예. 근데 이제 YS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호랑이를 잡으러 본인이 들어가서 호랑이가 돼서 정권을 쟁취를 하긴 했는데 네. 참 지금 이상득 전 의원 지난주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은 것처럼 네. 집권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니까 전 정권을 항상 건들잖아요. 검찰을 네, 통해서. 그렇죠. 자기 인기를 올리려는 혹은 개혁성을 중간에 한 번 더 힘을 주려는 포인트 전환점으로 삼기도 하는데 어쨌든 YS 때 또 업적 중에 하나가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고 자기의 지지를 더 한 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한 그런 정치적 모멘텀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 80년 광주의 두 주범들 네. 또 그렇게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했던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네. 형식은 사법부였지만 검찰이 어쨌든 기소를 해서
사법법정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죠. 예. DJ가 그때 대통령을 했다면 절대로 못할 일이었다라는. 오히려. 예. 그 특유의 돌파력도 있었으면 자기가 거기 당의 그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쩌면 더 가능하기도 했었던. 네. 오히려 이쪽에서 보면 그야말로 보복 내지 탄압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림이 있었죠. DJ가 했다 그러면은 네. 바로 정치 보복이 다 나왔고. 그런 게 참 정치의 묘미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할까요? 참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이기도 하고 실제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사법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7년 5년 후에 그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늘 정치인들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둘이 파란 수의를 입고 그래도 의리인지 친구인지 법정에서 둘이 손 꼭 잡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야, 참 친구야. 그 법정에서 그렇게 푸른 수의 입고 손 꼭 잡기가 쉽지 않은데. 왕년에 참 우렁우렁 되면서 같이 육군의 역사를 도모했던 최정예 부대를 지휘했었던 그런 마초들이 말이죠. 네. 대마초들이 말이죠. 네. 네. 그리고 그 DJ의 성격 자체가 사실은 평화주의자고 온건한 편이잖아요. 네. YS에 비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에다가 정치적인 입지까지 포함이 돼서 DJ라면 못했던 일을 YS는 해냈어요. 그건 분명히 평가할 일입니다. 결국엔 뭐 정의를 세운 측면도 있고 단죄를 한 측면이 있죠. 물론 예. 뭐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사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게 다 요식행위 네. 일 수는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때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파 척결을 못했던 것 여기서부터 비롯된 기득권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었던 그런 역사의 왜곡이죠. 예. 지금 역사교과서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친일 청산 문제 또 예. 군부 독재나 쿠데타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이념에서 벗어난 중립적 교과서라는 표현이지만 결국에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각의 노력들을 그냥 무의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닌가. 네. 사실은 이제 김무성 대표의 아버님의 친일 행적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또 박 대통령의 아버지 부친 박 대통령의 그 친일 행적도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약하게 시키기 위한 그렇게 돼야만이 지금의 이제 60대 이상의 선배님들이 지나가고 네. 후세 애들에게도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도 했고 민주화됐어.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준다는 미명하에 정의와 어떤 인권의 문제는 교과서에서 빼버리는. 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포석입니다. 예. 이 심리나 역사라는 게 그냥 단순한 교과서나 언론에서 한 줄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5천만의 그 뇌리 속에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뭐 교과서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냐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 문화에 끼친 영향, 끼칠 영향, 정신을 좀먹는 그런 좀 아시죠? 좀벌레.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굳이 국가가 나서서 일종의 교과서를 통일한다. 그거는 굉장히 정말 옛날 생각 방식이고 원래는 여러 가지 사고 자료를 줘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국정교과서로 통일을 시킨다는 거. 거민정 교과서만 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 오랜만에 듣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거민정 교과서, 그다음에 자율 이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야말로 강이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것처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는 남북한이 또 굉장히 수렴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예. 그 염 의원이 생방송 중에 그 선진국이 어디냐 하니까 뭐 필리핀, 북한을 예로 들었지만, 네. 국정교과서로 하는 데가 어디냐니까. 정말이에요? 그럼요. 아이고 참. 손석희 씨가 물어봤잖아요. 그런 선진국이 어디냐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새모당의 연모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자, 그 연모 의원을 연모하면서 뚜렷한 업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몇 %의 지지율로 시작해서 9% 예. 그러면 정치계의 손병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가? 그 정치계로서의 라이벌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DJ 예.
아들 문제만큼 확실히 단속할 줄 알았더니. 아유, 어렵죠. 그게 안 됐어요. 아들들을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단속합니까? 김현철 YS 차남이 이제 한부 비리 때문에 네. 그 김현철 게이트로 비화되고 징역 2년에 벌금 10억 5천만 원 선고받은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말기에 꼭 터지잖아요. 초창기에야 사법부나 검찰이나 이 권력들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레임덕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가면 이제 본인들도 뭔가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하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기 때문에 터지기 시작하죠. 네. 그 YS는 아들이 김현철 하나였다면, 아휴, 우리 김대중, DJ 아들들은 참,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죠. 홍삼 트리오라는 별명이. 홍삼 트리오, 네. 우리 예전에 트리오라는 이름의 밴드들이 있었죠. 우리 가요계에도, 그죠? 그런데 솔개 트리오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서울대 트리오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트리오는 대학가요제 나왔었는데 다정한 연인이 그 유명한 노래들의 예 그게 이제 듀오나 듀엣이 아니라 트리오.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방진 이름이죠. 서울대 트리오. 우리는 이름 필요 없다. 서울대 트리오다. 그런데 홍삼 트리오는 바로 이거죠. 예. 홍삼 트리오는 DJ의 아들 홍업, 예 홍걸, 홍일. 네네. 예. 홍업은 이용호 게이트 아마. 아니 그 얘기한 거 아닌데. 그래요? 이건데요. 뭐예요? 예. 예, 홍삼 트리오입니다. 홍삼 트리오의 기도죠. 유명한 노래들인데 그죠? 네. 야. 그래서 이거에 빗대서 홍일, 홍업, 홍걸. 네. 저 이거 한참 그 개그 칠 때 깜빡깜빡하면서 아따 제 아들들이 요즘에 속을 썩여가지고 아주 뒷목 잡고 쓰러져 죽겠어요. 다 그 머리 큰 것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쪽팔리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아따 이것들 확 지앱이 낯짝에다가 아주 먹물을 칠해도 이렇게 똥치를 해버리고 홍삼 트리오, 예? 홍업이, 홍거리, 나이가 먹으면 깜빡깜빡해요.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측근들이 그 친인척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측면과 함께 결국은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욕심과 사심이 너무 큰 거죠. 그것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형님까지도 건평 형님도 예, 자유롭지 않은 거고요. 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 이때 보면 뭐 이용호 게이트, 네네. 홍업 씨, 예. 또 최규선 게이트, 홍걸 씨, 아이고, 예. 나라종금이라고 많이 또 봤던 홍일 씨, 네. 각각 다 뇌물 사건으로 다 구속됐었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게 정치 혐오주의 내지는 불감증에 따진 게 아예 다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나 뇌물 스캔들 터질 때마다 이제 국민들이 아유 정치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 뭐 소위 진보도 저 아들이 저래 뭐 이러면서 이제 혐오증, 무관심 이렇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DJ한테는 이게 참 치명적이었고 맞아요. 자서전을 보면은 그 이효 여사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부부가 집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예. 그랬었죠. 이때 아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 울면서 찾아와서 세배를 하러 왔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 예, 외면했다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연루된 측근들 더더욱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네. 그 DJ 피연합을 생각해 보면 참 이론과 이 현실이란 게 그런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네. 그리고 그 5.16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JP와 아무리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명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제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건 참 하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90몇 % 지지율로 시작했다가 9%로 떨어졌다고 했었던 그런 YS. 실제로 9%인지 7인지 8인지도 모르겠 하여튼 한 자릿수. 예. 그리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인재까지 여권에서 나서서 이인재 이회창. 여권의 2파전. 여기서는 DJP 연합까지 했는데도 겨우 이겼잖아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세력에게는 그 사람이 민주적이냐
반민주적이냐, 도덕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이가 이 우리가 남이가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주의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연합을 통해서 잡은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뭐 적과도 손을 잡았다, 악과도 손을 잡았다 이렇게 논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뭐 합리화시키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역사를 보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다면 네. 조금 냉정하게 실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 평생 40몇 년 동안 좋은 일, 옳은 일, 착한 일만 해왔느냐 내 자신이 네. 실수도 했고 때로는 악한 일도 본의 아니게 진짜 본인이 아닙니다. 했고 과실범이었고 조절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을 보자 이거예요. 5천만 중에 절대악, 절대선이 있다면 누구는 절대악이고 누구는 절대선인 것인가. 네. 그리고 국민 중에 깨어있는 시민, 합리적 판단, 상식적인 그리고 지역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객관적,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 던져보면 현실적으로 풀립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네. 누구를 단죄한다, 옹호한다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하고 조금이나마 차선으로 가기 위한 그 전략과 전술로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더 악질적인 지역 감정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 악에 맞서는 더 작은 악. 네. DJP연합이 없었으면 구조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정권 교체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물론 2번에 걸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한 다음에도 결국은 그 기득권의 그 두꺼운 벽을 타파하지 못했습니다만 약간의 균열이라도 그렇게 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뭡니까 선비의 학자적인 그런 현실 인식과 하지만 실천은 상인의 그런 현실 인식을 갖고 실천을 한 그런 DJ 같은 정치인. 예. 우리가 학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학술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살겠지만 예. 정치는 그게 아니니까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자기 편으로 많이 만들 것이냐. 예.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하면은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그 구현할 것이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5년 동안에 공과가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몇 가지 주요한 업적들이나 IMF 극복 같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해창, 이인재의 대권으로 넘어갔더라면 뭐 거기도 몇 가지 업적은 세울 수 있겠었겠지만 명분으로나 실리적으로나 경제민주화는 더 요원해졌을 것이고 네. 더 남북관계는 파탄났을 것이고요. 네. 기회비용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야 될 수순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지금 2015년도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중도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합 집산도 있었고요. 네. 협정 연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붙었다 헤어졌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당시에 국민들의 눈높이와 수준 그리고 역사의식에 걸맞는 그리고 주류 언론과 비주류 언론에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감안하고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내년 총선 문제와 후년의 대권의 문제입니다. 또.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 DJ 지금 그 암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DJ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글쎄요. 요즘에 뭐 김정은 북의 제일 비서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아버님을 두신 네. 무슨 왕조도 아니고 이렇게 참 대를 이어 이렇게 물론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네. 예,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에 이르는 그런 세습 체제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네.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그 갈라져 있던 남북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네. 소통의 길로 가고자 했던 점. 네. 이것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왜 말로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잘 못 걷는 것일까? 모든 핑계는
그리고 모든 탓을 북한으로 돌리면서 북한은 분명히 잘못된 정권이고 인권 탄압한다는 것도 맞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늘 주장하는 겁니다. 예. 정치라는 건, 외교라는 것은 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순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선을 더 확보하고 조금이나마 그 안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고 차선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고 외교거든요. 네. 맨날 손가락질하고 경찰이 도둑놈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예방도 못하면서 모든 도둑놈 욕만 하고 있어서는 경찰이 할 일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방도 해야 되고 도둑을 잡아야 되고 왜 범죄가 일어났는지 해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치고 외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북한이 악의 축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에만 몰두하고 인민들 굶어 죽는데도 저렇게 독재를 하는 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일면적이고 무능함을 드러낸 그 외교 전략 전술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핵 3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가 안 풀릴 때는 항상 북한 탓만 했고 북한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는데 북한이 못한 것도 맞고 북한이 책임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럼 남한은 뭐 하냐 이거죠. 네. 미국은 뭐 하냐 이거죠. 그렇군요. 지금 네. 국민들이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김정은 나쁜 놈이라고 해봐, 북한 욕해봐, 뭐 욕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중도 진보 진영에서 욕해야 됩니다. 욕해야죠. 그러고서 그러나 남한도 북 욕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경제민주화나 우리 남한 내에 인권 문제는 없는가라고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북한 욕하라고 하는데 안 욕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세적으로. 그러니까 진보 일각에서 북한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하는 것,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것만큼은 좀 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는 예.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예. 예. 확실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예. 그래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대변인이었었던 허영일 부대변인 이분이 전격적으로 잘렸거든요. 네. 예, 이제는 좀 지난 일이 됐습니다만 추석 전입니다만 그 왜 그랬습니까? 박근혜, 김정은 이 두 남북 지도자의 정치력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결단을 내온 김정은 예, 존경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존경한다. 예. 라고 그게 했는데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 존경한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더 존경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실제 허 부대변인이 진짜로 그렇게까지 더 존경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더 잘하라는 그리고 남북이 화해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 데 대한 어떤 정치적 수사고 그 정도는 우리가 똘레랑스 관용을 베풀어서 인정하고 다만 네. 비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김정은 비서를 평가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존경합니다. 이 정도로 표현했으면 뭐라고 안 했을 텐데 네. 북의 체제 김정은에 대해서 존경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꼬투리를 잡히고 당은 집중 포화를 받고 종북으로 몰릴까봐 결국에는 사퇴까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나는 그거는 참 대한민국이 너무 마타도어로 한 사람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건데 북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레드 컴플렉스에 근원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네, 한편에서는 진보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왜 우리들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이거죠. 쿨해지자는 얘기죠. 우리가 양시양비론이 나라를 좀먹게 하는데 60년 동안 큰 역할도 했지만 네. 양시양비론도 다 같은 양시양비론이 아닙니다. 네. 정확한 지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틀렸는지를 얘기하면서 조금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하는 양시양비론은 그냥 물타기하는 정치적 관점이 없는 철학이 없는 양시양비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DJ가 결국은 손을 잡아서 충청권의 손을 잡아서 DJ 피연합을 이뤄내서 또 박태준 씨와 더불어서 실제로 정권을 잡았다. IMF를 극복하는데도 잘했고요.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바로잡고 남북 관계를 좀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네. 경제민주화는 요원했지만 네. 그래도 각종 개혁 조치를 통해서 시민적 민주주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5년간 그래도 그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만약에 그때 없었다. 더 암흑의 길, 더 정경유착의 길, 더 기득권 온전화의 길, 더한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DJ가 안 했으면 이해창 대통령이나 이인재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까지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선거운동을 했었고 DJP 연합을 통해서 겨우겨우 정권 교체를 그것도 신승을 했죠. 예. 예, 그것도 저쪽에서 IMF를 불러일으켰던 YS 인기가 바닥이었고 또 이인재까지 나와줘서 분열이 여부질이 그렇죠. 저 양김의 분열이 노태우 네. 정부가 탄생한 것처럼 사실 이인재 의원이 고마운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민주정부를 수립을 한 것이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민주정부를 수립을 했었다라는 업적 그리고 IMF를 극복했다는 업적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 대중을 위한 대중의 민주주의 선샤인 팔러시로다가 햇볕 정책으로 서로 포용하고 포옹하고 북이 잘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맞다. 그 얘기를 우리가 빼먹었어요. 껴안는 그런 정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퍼주기가 아닙니다. 사실 돈은 MB나 YS 때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종북이나 빨갱이로 물지 말고 한반도가 살 수 있는 길 남한이 포화 상태고 북한에 있는 그 자원 또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면 통일은 안 되더라도 화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으니까 말로만 또 정치적 수사로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남은 2년 반 동안 실제로라도 인기를 위해서라도 김정은 비서와 소통하고 서로 윈윈한 것을 찾을 때 남북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전 지구촌에게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다시 노벨상 2번 타면 어때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도 진짜 전향적으로다가 이제 아버님이 못 따신 유언을 하늘이 준 51.6% 아니에요, 솔직히. 역사상의 기적입니다. 지구 역사에 그런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용서하신 저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년밖에 채 안 남았어요, 사실은. 열심히 2년 동안 남북 화해 협력을 해서 애쓰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쇼만 하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생색만 낼 게 아니라 그러기를 진심으로 이 DJ가 이승에서나마 저승에서나마 꼭 비람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아따 어때되고 반말이요. 김 선상님 써야지.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뭐 30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갑이 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참 금방입니다, 5년이라는 거. 네. 앞으로 2년 동안 뭐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듯이 자꾸 정치 이제 반 넘었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려면요. 네. 마음을 열고요, 정말. 친박 자꾸 살려고 뭐 하랍니까? 이제 역사와 국민만 바라보면 정말로 전향적으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좌파 정권의 3대 지표를 보수 정권에서 내세웠던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벌을 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재벌은 아무리 개혁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재벌은. 그런가요? 원칙대로 공정위에서 할 일 하고 그러면서 네. 동반 성장하자는 얘기죠. 네. 대중소기업이. 네. 그리고 노동개혁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재벌개혁이 더 우선이고 선행되어야 되고 60년 동안 재벌 특혜를 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면 재벌개혁을 하면서 노동개혁 같이 하세요. 노동개혁이 먼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전체 시가 안 먹히니까 예. 제가 오죽 충정으로 이런 말씀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술자리에선 제가 이상한 말 많이 하는데요. 방송이니까. 방송인인데. 저는 재야 방송인이 아니라 주류 방송인입니다. 그래요? 예. 주류를 마시면서 방송을 하는. 예? 네네. 네. 정말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지역으로 갈기갈기 아직도 찢어져 있고 있지도 않은 좌우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 합리적으로 중간에서 수렴되는 나라가 돼서 OECD 평균 정도 되는 나라가 됐으면 저희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그렇게까지 중간 정도라도 갈지 참 의문이에요. 그래서 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납니다. 그만큼 우리 기득권의 벽이 그만큼 높고 너무나 강고하죠. 강고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것은 바로 조선 후기의 노론 벽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친일잔재를 청소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친미, 반공 그리고 군사구테타 세력 이들이 서로 짬뽕이 되면서
아무리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있었다 하더라도 그 민주정부 또한 DJP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노무현도 막판에 결렬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몽준과 힘을 합쳐서 그것도 겨우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수적인 한계. 그 수적 그래도 그나마 투표로 할 때는 표로서 얘기하니까 되는데 그것이 1인 1표가 아니라 만약에 돈과 권력에 비례해서 표를 행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상대도 안 되는 전력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네. 네. 가중치를 준다고 한다면. 네. 저는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서울 시민으로서 잘한 게 몇 가지 있다면 네. 굴지의 손가락으로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시민으로서 잘한 정책이나 어떤 일이 있다면. 아, 이명박 예를 들면 이명박일 때요. 이명박 청계천 복원은 좋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예, 왜냐하면 몇 가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정책적으로. 무엇보다도 제대로 그 자연미를 살리지 못한 거고 물도 펌프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그 해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쓴다고 하잖아요. 네. 제대로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 눈 가리고 아웅 내지는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를 벗어나지 못했죠. 예. 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소위 보수 정권도 탄생할 것이고 진보 정권도 쉽지는 않지만 탄생할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말했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미국도 잘 알고 일본도 잘 알고 영국도 잘 알고 이제 국제화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가 된 지가 오래기 때문에 늘 말하는 서구 북부 유럽에 잘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좀 벤치마킹하고 이래서 네. 아 이렇게 2015년도까지도 2000년도에서부터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밀레니엄 됐다고 가슴 떨리던 게 저 기억나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아까 말한 파이를 키우자 성장 위주다 대마 불사 신화에 얽매이면서 여전히 지역 감정이 끝까지 가면서 남북 관계는 끝까지 북이 변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들 이제 몇 분 안 계시고 20, 30년 안에 가실 것처럼 지금의 선배님들도 20, 40년 안에 가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후손들, 손자, 손주들, 청년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경쟁 일변도에 세상 탓하지 말고 데모하지 말고 너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화를 주입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일자리 못 만들어내면서 불행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빡쳐서 좀 시체말 쓰기 빡쳐서 자살을 많이 하게 만드는 나라를 계속 그러니까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도의 GDP 규모면 200개 국가 중에서 13등이면 되게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대중소기업이 조금 공생하고 나누면서 행복지수를 좀 높여가는 나라로 갈 것인가. 갈림길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군요. 네?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그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대기업과 일부 주류 언론들? 그렇죠. 그리고 지역 감정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일부 유권자들? 기득권들. 그리고 기득권에 포섭된 분들은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기득권은 그런 경쟁이고 뭐고 필요 없거든요. 아, 경쟁을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표가 되는 줄 알아서 그렇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3대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역시 알고 있는 거죠. 알고는 있고. 알고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사람 표가 그걸 제시해야 더 표가 온다는 거를. 예, 알고는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면 스마트하긴 한 거예요, 한편. 그럼요. 영민한. 예. 게다가 그 당이 운영되는 모습은 확실히 지금 제1야당보다는 더 합리적이니까. 예. 현대적인 당이니까. 네, 제1야당은 참 반성해야겠습니다. 아, 예. 자성해야겠습니다. 네. 어차피 공정 경쟁과는 거리가 먼 특권층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러니까 노정훈 씨가 얘기했던 것은 수사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국민들에게. 예. 왜냐하면 지금 MBC 사태 망가진 거 보세요. 좌도 아닌 소위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혹시 사회에 적폐가 있다면 그걸 고발했던 언론인들이 찍어내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언론 얘기는 늘 제가 언론 쪽에 있으니까 또 저희가 국민TV고 국민의 방송을 만들고자 지금 국민TV 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조금 더 국민들께서
더 눈을 떠주시길 바라고 저는 60대 넘은 선배님들한테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잘 안 하는데 네. 20, 30, 40대가 조금 더 행동하고 더 깨어있고 더 전파하기를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예. 그 다음 후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으로 야. DJ 정권을 평가하는 짤막한 논평을 듣는 거도록 사회자가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네요. 저 예. 원래 사회 봐야 됩니다. 아이고야, 그렇지요. 모처럼 원칙과 상식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지역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더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DJ 선배가 잘한 게 많죠. 제가 못한 것도 있고 아무튼 남북이 좀 화해하고 협력하자. 그래야 윈윈하는 거고 좋다. 그런 원칙은 우리 박근혜 정부나 다음 정부나 끝까지 이 한반도가 소통이 안 되고 이래 적대관계를 계속 갈 때에는 서로에게 피를 본다. 물론 정권의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제민주화, 남북 화해와 협력이 정착되기를 그래 소망해 봅니다. 잘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될까요, 근데? 예. 네. 뭐 잘 안 되더라도 할 때까지 하다 가는 게 인생이죠. 아이고 참. 늘 그런 생각으로 산 것 같아요. 벌써 한 20년 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